여러분, 마스크 소독이나 재사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마스크 영상에 이어서 요새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부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 시국에 이제 마스크 소독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된다, 아니면 햇빛에 말려야 된다, 뭐 알코올로 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방법들 중에서 이게 좀 검증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검증된 방법은 마스크 구조나 필터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터의 기능을 하는 마스크들이 오염됐을 때 이제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제시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과산화수소, 증기로 이제 소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가스로 소독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가장 제가 계속 말씀드릴 내용인 이제 자외선 조사. 자외선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 뭐 살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뭐 컵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애기들 젖병 소독하는 그런 자외선 조사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넣고 돌렸을 때, 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제 마스크의 구조의 변형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마스크의 이제 필터 기능이 망가지지 않는가, 아니면 이제 마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공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기 저항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제가 표를 띄워 드릴 텐데, 이제 표에도 보시면 이제 그 UVGI, 이게 자외선 조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No visible changes or observed for all samples, 여러 가지 마스크, 이제 필터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마스크들 중에 이제 구조적 변형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이제 자외선 조사고요. 밑에 보면 뭐 에틸렌 옥사이드도 이제 자외선 조사에 뭐 구조 변형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전자레인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거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녹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좀 변형이 됐다, 그다음에 공기 저항이나 이런데 이게 측정이 안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놓고 돌리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피하셔야 될 방법입니다. 뭐 살균 소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스크 구조적 변형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피하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을 보시면 자외선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항은 이제 마스크의 구조적 변형, 두 번째는 마스크의 필터에 영향을 끼치는지, 세 번째는 마스크 공기 저항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자외선 조사는 이 세 가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론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 논문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그 마이크로 오르거니즘, 그러니까 이제 박테리아나 이제 바이러스 같은 균들이 얼만큼 사멸이 되고 얼만큼 이제 소독이 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표면에 바이러스들이 얼만큼 사멸되는지, 이렇게 자외선의 살균성에 관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바이러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두 가닥으로 된 DNA 바이러스도 있고, 이제 한 가닥의 RNA 바이러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제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 중에서 ssRNA라고 된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ssRNA 같은 경우에는 2.64에서 6.40 미리주를 조사했을 때 99% 불활성화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140mg를 조사했을 때는 이제 99.99% 요 RNA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논문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살균성에 대해서 이제 따로 나와 있고요. 요 수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뒷 논문에서 같이 보실게요. 마지막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두 논문을 통합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마스크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KF80 정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N95라는 그 마스크들의 이제 브랜드별로 모아서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뭐 구조적 변형이나 아니면 살균 아니면 마스크의 기능에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마스크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마스크의 그 필터의 능력의 변화, 그 다음에 마스크의 이제 공기 저항 능력,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A, B, C, D가 나오는데 A, B, C, D는 각자 이제 다른 브랜드의 N95 마스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조사 강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세로축이 클수록 필터가 많이 손상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필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C나 D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A, B 제품에 비해서는 필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검은색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조사하기 전, 흰색은 자외선 조사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검은색과 흰색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모두 다 이제 흰색 부분이 조금 더 증가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필터 능력이 조금은 손상이 된 거죠. 그런 영향이,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필터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제품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흐름의 저항성인데요.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색 그래프와 흰색 그래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A, B, C, D 제품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 조사는 공기 흐름의 저항성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스크의 구조 변화인데, 구조 변화는 막 거의 엄청 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햇빛에 맞는 자외선이나 아니면 자외선 살균기의 자외선보다는 거의 100배 가까이 세게 했을 때 이제 마스크의 끈이 좀 늘어진다던가, 마스크의 그 삼중층 중에서 바깥쪽 층이 조금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쓰는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자외선, 그런 자외선에는 이 마스크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논문을 토대로 이제 요거를 일상생활에 응용을 하실 거면 가장 간단한 자외선 램프가 이제 젖변 살균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4W짜리가 가장 기본이고 뭐 6W짜리도 있다고 해요. 이제 전력의 차이인데, 4W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조사하는 그 자외선 조사 양이 0.4라고 합니다. 0.4. 그리고 6W짜리는 보통 0.6에서 0.7 미리줄이라고 해요. 조사 양이.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ssRNA가 99.99% 거의 대부분이 전멸하려고 하면 자외선 조사량이 140m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0mg를 쏴줘야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140mg를 쏜다고 하면 이 자외선 램프로 얼마를 쏘면 될까 하면 140 나누기 0.4를 하면 되겠죠. 4W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대략 350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4W짜리로 자외선 램프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350초, 5에서 6분 정도 조사를 하면 이제 마스크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6W짜리 조금 더 센 자외선 램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분 정도만 이제 소독을 하셔도, 자외선 소독을 하셔도 바이러스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외선 램프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부족하신 분들은 면 마스크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셔서 쓰시면 조금 더 오랜 기간 쓰실 수 있고, 필터나 이제 구조적 변형도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마스크의 재사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약간 염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방법보다 자외선 조사를 해서 자외선을 받는 게, 자외선을 쬐는 게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 소독 재사용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때문에 뭐 이렇게 자외선 살균기를 사시기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햇빛에 맑은 날 기준으로 햇빛에 8시간에서 9시간 햇빛을 받으면 이제 그게 그 자외선 양이 140mj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에 햇빛에 말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도 쓰고 바로 버리지 마시고요. 마스크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 마스크 같은 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외선 소독을 하셔가지고 일회용 마스크나 아니면 이렇게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